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년화평 밥알 찹쌀떡과 함께하는 또 건강 프로그램,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달드리고 있는데, 건강도 정말 중요한데, 이제 맛도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밥알 찹쌀떡을 냉동고에 보관을 해놓고, 물론 이제 그날 당일에 만든 떡을 아침에 배송받아서 먹기도 하지만, 냉동고에 이렇게 딱 보관해놓고,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여러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밥알 찹쌀떡 백년화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 글로벌 인터뷰 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멀리 미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아, 뒤에 배경은 여전히 바삭바삭한 햇살이 또 드리워지고 있네요. 여기 날씨가 뭐 거의 매일 비슷해요. 그래서 네. 뭐 햇살이 좀 밝습니다.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이제 귀국해요. 그래서 뭐 돌아갈 때는 하루를 까먹으니까 네. 그래서 화요일 날 귀국합니다. 아, 그럼 예. 다음 주에는 어디 스튜디오에서 저희 뵐 수 있는 거죠? 예, 예, 다음 주 금요일은 스튜디오로 네,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주 저희가 이제 영어 문장을 한 문장씩 여러분께 화두로 음, 던지고 있는데 음, 오늘의 음. 영어 문장은 이제 전기차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여행커가 조금 전에 루시드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현지에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루시드는 하루에 한 길거리에서 한두 대 정도 볼 정도로 아주 프리미엄 차고 음. 되게 고가예요. 네. 그래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되게 하여간, 야, 저 차는 진짜 이 차원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느낌이고, 리비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뭐 한 10대, 20대 정도를 볼 정도로, 그러니까 한 음. 5분, 10분마다 볼 정도로, 아주 이제 요즘 길거리에서 이제 흔하게 다니고. 그래서 뭐, 리비아는 한 7만 달러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S랑 X가 한 7만, 8만 달러에서 시작하니까, 루시드는 진짜 프리미엄 차다. 그런데 이제 적자가 워낙 심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는 최대 주주가 사우디 정부니까, 그래서 또 뭐 다시 증자를 해서 이제 뭐 그렇게 꾸려갈 수는 있지만, 하여간 루시드도 확고하게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관련한 그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문장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여기 읽어드리면 Japanese car makers very scared by Chinese EV, electric 네. vehicle.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국을 최근에 방문한 우리나라 뭐 IT 회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고위 임원들 얘기 들으면 진짜 중국의 전기차의 퀄리티에 깜짝 놀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진짜 이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두 개가 지존의 경쟁을 하지 다른 회사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 특히 뭐 오늘 포드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포드도 전기차 모델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뭐 한 2조 원 이상 상각을 한다고 그러고 폭스바겐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모델이 미국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요즘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업체, 양강이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2등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특히 기아차가 되게 잘하고 있어서 일본 업체가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본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단히 지금 겁내고 있다. Very scared. 이제 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국내에서는 우리가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를 좀 이렇게 낮게 보는데 음.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보거나 네. 미국에서 전문가들, 엔지니어 아니면 언론의 표현을 빌으면 음. 중국은 완전히 전기차에서 우뚝 섰다.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내연기관들이 1년에 자동차가 한 8,500만 대 팔리는데 음. 중국에서 한 3분의 1 정도 생산하고 소비가 돼요. 한 2,500만 대 이상. 근데
중국의 로컬 업체는 거의 없고 내연기관은 대부분 다 합작입니다. 그 현대 기아도 합작이 있었고 GM, 포드, 복스와겐, 토요타 다 합작이어서 순수 전기차 회사, 순수 내연기관은 중국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뭐 질리 이런 데 빼놓고는 근데 전기차는 다 자기 독자적인 회사로 중국의 지금 올해 그 전체 자동차 수요의 반 이상이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약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시장의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여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물량으로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전 세계 관련한 기업들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5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그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뭐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좀 경제 정책이 약하지 않나 이제 그런 지적을 받는데 이번 주에 경제 공약을 발표를 해서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지금 많이 회복됐죠. 5,600까지 회복을 됐는데 오늘은 물론 장이 밀렸지만 이 상황에서 기업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게 의미가 있다. 시장은 하여간 5,600이면 퍼 기준으로 앞으로 1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12 months forward 기준으로 우리가 퍼를 보면 이익 추정을 갖고 보면 퍼가 21.5배예요. 그래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차서 뭐 주가가 다시 많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여기서 하여간 좀 올라가려면 좀 힘을 기업 이익이 세게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뭐 시장은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기업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포드가 신규 전기차 약간 야심작으로 계획했던 걸 포기를 발표해서 그게 되게 화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로 최근에 부상하는 샤오미 있죠. 핸드폰을 뭐 전 세계에서 한 3, 4등 하는 내가 2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엄청 좋았고 전기차 마진이 좋았어요. 주가도 상당히 화답을 했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진짜 실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제가 그저께 테슬라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이게 네. 일반인은 못 가는 건데 이제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갔는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고 어차피 사진은 또 내보는 다 못 찍어요. 그쵸. 그래갖고 못 찍는데 제가 좀 그 느낌 이제 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자세한 거는 제가 네. 유튜브에서 좀 더 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프레몬 공장이 100% 가동이 되고요. 저도 그 자동차 공장들을 꽤 많이 가봤거든요. 한국, 중국에. 근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레이아웃도 좋고, 음. 엄청나게 하여간 활발하게 돌아가고, 네. 뭐, 테슬라는 상당히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나 내연기관 업체들은 어려운데, 테슬라는 나름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그 화재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제 세마이 트럭이에요. 그 음. 일반적인 전기차는 아니고, 근데 네. 하여간 뭐, 화재는 화재니까, 아. 미국 정부가 하여간 철저히 조사한다니까 결과를 한번 네,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대선 계속해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리스의 경제 공약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 보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어떻게 보느냐 따라 틀린데 여기 이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권자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의결권이 아니죠. 이건 주총이 아니고 선거니까 그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권. 표를 행사하겠느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기 파란색 그 레인지가 보이죠? 네. 그게 이제 그 통계적인 그 오차까지 감안한 그 해리스인데 이게 되게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오, 모멘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빨간 거의 레인지는 트럼프인데 이렇게 공화당표. 좀 배가 가라앉듯이 서서히 가라앉듯이 좀 완만하게. 그래서 이 두 그 대표 주자들 대통령 후보의 뭐 통계 뭐 표차는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 일단 모멘텀을 보면 카밀라 해리스가 아주 좋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결집을 해서 어제 뭐 오바마가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되게 강한 연설을 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이거는 접전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참 강한 말을 이제 그
오바마가 해서 하여간 민주당이 지금 결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네. 펀딩도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잘 받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이렇게 서민적인 그런 그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특히 이제 뭐 유색인종 특히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반은 흑인 반은 인도계니까 네. 유색인종 흑인들의 그 표는 뭐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결국 접전이 되는 부분은 그 백인 중하위층 블루 워커들이 많은 뭐 위스콘신, 미시건,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음. 얘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접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리스의 경제 공약을 보면 약간 포퓰리스트 성격이 강하고 여기 이들 주의 경합인 7개 주의 백인 중하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뭐 가장 지금 그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미국 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음. 서민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그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제품 가격을 인상 못하고 정부가 조사를 하는. 이건 뭐 한국이 많이 쓰는 건데 배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한국에서 과장이 보통 전화해서 그 기업체한테 가격 인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내가 미국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부자들 중산층 이상의 그 소득세와 그다음에 법인세를 많이 올려서 그래서 그 자금을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우리 상식과 우리가 보통 아는 민주당의 정책과는 벗어나지 않는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하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이고 음. 제가 그 인앤아웃 버거 가셨군요. 예, 그래서 이 팁을 안 주려고 이제 버거 가게를 전전을 아, 합니다. 버거 가게 집에서 팁 안 쓰던 줘도 버거. 되나요? 아니,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주문하고 내가 음식을 픽업하고 아. 나를 서빙해주는 웨이트레스가 보통 아,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인앤아웃 버거는 비상장사예요. 근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그쵸. 가성비가 좋은데 음. 제가 여기 이제 눈에 띄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거기서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뭐 점원들이 하루 일당이 시간당 23달러, 그러니까 이제 오. 3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 3배쯤 되죠. 우리나라 네.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음. 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임금이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 가격 인상을 하고 근데 인앤아웃 버거는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사람들이 버글버글 내고 새벽 1시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간 소비자들이 너무 힘든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음. 수 있는 약간 그 인플레의 악순환에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죠. 이제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지지자들의 그 이슈는 음.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그 헬스케어, 의료보험, 두 번째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빈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 문제는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서민들의 주택한테 그 융자를 좀 쉽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살펴보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기업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높이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법인세를 거의 그 안 내게 감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도 철학적으로 안 좋아해도 감세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그 형편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음식료, 특히 제품 가격이 음식 그 푸드 관련된 그 다음에 뭐 과자 같은 것들의 가격 담합 같은 거를 되게 세게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민들의 그 특히 이제 어린이들 이건 되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애가 있는 가족들한테 특히 이제 집을 최초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음.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네. 우리 박 팀장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컨슈머 스테이플들 종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필수적이죠. 그 가격을 많이 올랐는데 이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저항도 있지만 정부도 좀 세게 다스릴 것 같아서
주가는 좀 하여간 힘을 계속 못 보일 것 같고. 근데 한국과는 달리 정부가 기업을 완전히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기업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명확히 그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분위기는 컨슈머 스테이플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 있죠. 이런 음. 데들이 당분간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최소한 연말까지는 보일 것이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어서는 우리 그 미국 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평가를 한번 음. 해보도록 할게요. 꾸준하게 뭐 이익 증가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 그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가 빨간 박스로 24, 25를 찾고 그게 약간 평행선으로 수평으로 가잖아요. 그게 2024년 시장 전체 음. S&P 500 기준의 EPS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 한 242달러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익을 기준으로 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S&P 지수 5,600 나누기 240달러를 하면 이제 퍼가 22배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2025년은 훨씬 높죠. 왜냐하면 금년보다 내년에 이익이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애널리스트는 보니까. 그러면 여기 빨간 우상향 하나선은 뭐냐면 각 시점에서 그러니까 2022년 말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 롤링을 해서 향후 12개월 그 시장의 EPS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시장의 EPS는 향후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죠. 왜냐하면 우상향을 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업 이익의 전망이 상당히 가시성이 예측 가능성이 비저빌리티가 높다. 그래서 지금 향후 12개월, 금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4분기를 기준으로 퍼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1년 그 예상치 갖고 한 퍼가 21.5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은 맞지만 지금 비저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을 좀 지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하거나 다시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서 약간 좀 더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음. 국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하여간 이익이 좋고 음. 가시성이 좋다. 이게 되게 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이죠. 여기 금요일 날 잭슨홀 와이오밍 주에서 그 이제 발언이 파웰이 어떤 있죠. 연설을 할지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1988년부터 이제 6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각 사이클에서 가로축은 이제 월이고 음. 그 세로축은 이제 퍼센티지 포인트 금리 인상인데 얼마 동안 금리를 얼만큼 올렸나. 이제 여기 보면 검은 선이 이번 사이클이죠. 그래서 뭐가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앵커. 검은 선이 예. 그러니까 음. 짧은 기간 동안 금리를 많이 그쵸. 올렸다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처럼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단기간 동안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있으면 금리를 많이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좀 더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분들 여기서 만나서 얘기 들으면 이 금리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이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지만 음. 내년이 되면 금리가 훨씬 많이 내려가면 주택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음. 호가만 좀 올라가는 거래는 없는 상태인데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소비 심리한테는 음. 좋죠. 부의 효과니까. 예.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딱 걸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뒤에 그 포드 기사를 미리 좀 이렇게 읽어보겠다고 그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예습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그냥 현재 진도를 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예, 명심해 주시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고요. 이 예. 전기차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 사실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 계획을 취소했다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음. 포드가 되게 그 GM하고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잖아요. 미국의 이제 자동차 중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야심차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서 매출하고 이익을 따로 그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포드가 전기차에 진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 대표적인 자동차인 머스탱, 스포츠카만 그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팔리고, 근데 이것도 뭐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적게 팔립니다. 음.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금년에 뭐 한 6조, 7조 원 전기차 부분에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이제 시장을 생각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야심차게 계획을 했던 그 열이,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카니발이 3열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뒤에 첫째 열, 둘째 열, 셋째 열까지 SUV 전기차 계획을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그 발표를 했고 관련돼서 한 19억 달러를 생각을 한다. 그 음. 거의 한 3조 원을.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좀 놀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야, 이만큼 기존 전통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이게 DNA가 틀리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여줬어요, 되게. 그래서 어떻게 음. 보면 기존에 지금 잘하고 있는 전기차, 뭐 테슬라, 리비안 중국 업체들, 뭐 아까 말씀하신 루시드 이런 음. 데들은 어떻게 보면 갭을 좁히는 게 전통 업체들이 이게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포드가 사실 왜 이 전기차 관련한 계획을 취소했느냐를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줄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전기차 말고 다른 데 뭔가 집중을 하려는 건가가 중요할 텐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배터리 가격이 잘 안 떨어지니까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수가 없어서 그 의미 있는 가격 인하를 못해서 수요 창출을 못하는 이제 그런 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업체들 뭐 포드나 볼kswagen, GM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지금 유일하게 이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의 기존의 전통업체들의 전기차 경쟁력,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을 얘기할 것도 없고 전기차를 경쟁력, 그러니까 좀 낮은 원가를 갖고 만드는 게 대단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도 전기차 부분에 좀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위축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 특히 이 포드한테 많이 납품을 하려고 그랬던 그런 음. 국내 업체들, 업체한테는 상당히 악재죠, 되게. 네. 여기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만 꿋꿋하게 전기차 계획을 그 축소 안 하고 계속 가는 거고, 그 유지를 어떻게 보면 하죠. 잘하는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수요가 많고 전기차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본 업체들도 그렇고, 그 미국 업체들, 포드가 요 SUV 모델을 전기차로는 포기하지만 하이브리드는 가겠다. 하이브리드가 수요가 많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면, 포드의 CEO인 그짐 팔리가 얘기한 것이, 그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지금 뭐, 그 100%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은 되지는 않지만, 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진짜 뛰어나다. 그러니까 뭐, 일론 마스크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간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배터리 가격이 여전히 안 떨어져서 우리가 자동차 원가를 낮추는데 음. 대단히 애로 사항이 사항이다. 이제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전기차 기업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도 매우 경계를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포지셔닝이 좀 비슷한가요? 다르지 그러니까 않나요? 중국 사람, 아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신중하죠. 그리고 네. 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옛날에 노무라 홍콩에 있을 때도 뭐를 본사에 물어보면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는 잘 그런 거 안 변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본 사람은 현재 상태를 조금씩 개선하는 걸 잘하는데 내연 업체가 전기차로 가는 건 완전히 플랫폼이나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이제 소니 혼다 합작 회사의 사장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반성을 하고 빨리빨리 변신을 하지 않으면 진짜 중국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위기다. 음.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이제 포드의 현재의 밸류를 한번 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지금
포드는 미국 업체잖아요. 이게 헤드라인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좀 해석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지금 이제 뭐 현대차가 금년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잘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에서는 밸류업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인데 여전히 음. 뭐 현대차도 퍼가 뭐 한 5배, 6배. 근데 포드는 퍼가 한 5배. 독일 업체 중에 머세데이스 벤츠, BMW, 폭스바겐은 퍼가 한 3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퍼가 그렇지만 지금 포드가 이번에도 이제 그 상각을 하듯이 그 포드의 2023년 EPS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음 페이지에 2.01달러예요. 네. EPS. 그다음에 금년에는 감익을 해서 1.9달러 여기 보시면 음. 내년에도 1.91달러. 그러니까 올해 감익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이익이 정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거보다 이익이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 그 퍼가 이제 그러면 이익 EPS가 하향 조정이 되니까 퍼가 3배, 6배가 아니고 5배, 10배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퍼의 분모가 낮아지면서 이제 퍼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퍼가 너무 낮다고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보다는 되게 이익의 하향 조정성을 전기차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 전체 시장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 그 가운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을 봐도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매출하고 이익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뛰어넘었고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되게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이 이익이 한 39%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매출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은 자동차 부문을 이제 따로 띄어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발표했는데 15%.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15.4%.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14.6%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180만 대, 200만 대를 만드는 거고, 샤오미는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을 만든다.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매출 총이익이 다 적자죠. 그래서 경쟁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중국 다녀와서 시아오미 차를 타봤는데 음. 아주 뭐 그 좋아요? 되게 좋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지금 근데 최근에 그 EU에서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에 대한 그 음. 관세를 좀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건 해석의 이제 여지가 있는데, 음.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가 지금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수입을 거의 막고 있어요. 관세를 100%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도 만들 수 있고, EU도 독일이 뭐 세계 자동차 그 최강국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제조업의 그 기반인데, 그래서 지금 관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47%까지 부과하겠다고 이제 EU가 지금 하는데 그러면 테슬라 상해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이게 미국 차냐 중국 차냐. 근데 이제 EU가 여기에도 관세를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는 10%인데 추가로 9%를 부과 총 19%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컬 중국 업체보다는 관세율이 낮지만 부과를 하는 이유는 테슬라 상해 공장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토지도 무상으로 받고 세액 공제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국 업체지만 중국 정부의 그 정책 금융을 많이 받고 혜택을 입어서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테슬라의 프레몬트 공장을 견학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음, 음. 로봇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움직이지는 않죠? 요거는 뭐 모형입니다. 네. 모형이고. 근데 프레몽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그 최초의 미국 공장이고 재미있는 게 이게 원래는 GM 공장이었어요. 근데 GM이 자동차를 못 하면서 도요타가
한 10몇 년 전에 인수했다가 이제 테슬라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해서 테슬라의 메인 공장이죠. 지금은 이제 텍사스로 본사를 옮겨가서 거기가 더 확장을 하지만 그래서 1년에 한 60만 대 정도 팔고 여기는 이제 시프트가 3교대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3교대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투어를 공장 안에를 봤는데 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근로자들이 이렇게 디시플린이 그렇게 이제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테슬라는 좀 빡센지 하여간 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잘 공장은 되고 있고 음. 여기 이제 테슬라 봇은 이제 모형인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전기차 자율주행보다 이것의 그 잠재 시장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본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형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 여러 가지 기술력이 앞서 있는데 플레이드라는 것은 모델 S의 어떻게 보면 그 슈퍼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드 모터인데 이게 모터가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두 개, 앞에 하나인데 엄청 파워풀해서 100km 제로 투 100을 1.9초에 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앞서가 있다. 근데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미식 축구 경기장 94개만큼 된다고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뭐 진짜 원래 장터 공장이 크지만 음. 어마어마한 공장이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그 생산 설비를 일론 머스크가 항상 딜을 잘해요. 그래서 네. 망해가는 회사 찾아가서 싸게 그 설비를 인수하고 하여간 음. 그런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고 제 그 유튜브에서도 좀 네. 상세하게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남의 좋은 주식연구소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내용 참고해 보시기 위해서 함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금요일에는 뭔가 얼굴이 더 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뭐 살 빠졌다고 하는데 몸무게는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피곤하다 보니까 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몸도 뭐 얼굴도 쾌한데 눈 피로가 너무 심해요. 금요일까지 이렇게 막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 노화 그리고 눈의 피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오에핏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벌써 루테인은 품절, 그러니까 저희가 막 무한정으로 이 수량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차즈키, 눈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차즈키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여전히 오픈해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